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정보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북한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구사령부의 기밀 접근 정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군사위원회 정보특수전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널드 몰트리 국방부 정보, 안보 담당 차관 대행은 최우선 사안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경쟁국들과 불량국가, 극단주의 단체들이 야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와 역량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efense Intelligence Enterprise is focused on the following priorities: the pacing challenge of China, advanced and persistent threats from Russia, North Korea, and Iran, and understanding and harnessing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countering adversarial non-state actors. 몰트리 차관 대행은 특히 적대 세력들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도발하는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정구사령부들에게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스콧 베일러 국방정보국 DIA 국장은 정구사령관의 기밀정보 권한 확대 방침은 적성국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presence and access into the combatant commands allows us very unique insight on the requirements for combatant commanders. So I would say at speed, we're able to turn those around as quickly as I can with any DI reporting. 이날 정보당국자들이 강조한 정구사령부의 기밀정보 접근 권한 확대 방침은 지난해 정구사령관 9명이 적성국의 회색지대 도발에 따른 긴급 지원 요청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북한 등 적성국에 대한 제재 정책 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관련해 몰트리 차관 대행은 이미 적성국의 금융, 제재 회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견실한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몰트리 차관 대행은 이미 제재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정보를 국무부 등 다른 제재 이행기관에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정책을 포함한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양 정치국원과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란과 미얀마 문제 등 국제적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해 중국 내 연구 등 협력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홍콩의 민주적 규범 악화와 신장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양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과 중국에서 자의적 구금과 출국 금지 대상으로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과 캐나다인을 즉각 석방할 것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미국 EU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정책 검토 이후 논의 등을 위해 자주 접촉하고 있으며 새로운 외교 과정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외교 안보 정책 담당 대변인은 11일 바이든 행정부와 EU의 북한 문제 협력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어 유럽연합과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한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존중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과 미국은 UN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 존중 증진이라는 목표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가 이끄는 왕조적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전혀 없다고 미국의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활동이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해졌지만 한국 정부가 오히려 전단과 다른 정보 유입 활동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 3월 2021 세계 자유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등에 대한 국가별 세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210개 국가와 자치지역을 대상으로 정치적, 시민적 권리 실태를 조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3점을 받아 1점을 받은 티베트와 시리아, 2점을 받은 남수단, 에리트리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최악 중 최악 6위에 올랐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정치적 자유에서 0점, 시민적 자유에서 3점에 그쳤다며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이끄는 일당 국가로 감시가 만연하고 임의적 체포와 구금이 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전염병 고위험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봉쇄와 방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경 근처에서는 이런 규정을 위반한 주민들은 직결 처형의 위험에 직면했으며 지난해 9월엔 북한군이 북한 해역으로 넘어온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해 시신을 불태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참정권과 관련해선 북한은 유권자의 모든 자유로운 선택을 부정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반대도 철저히 배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탈북민 출신 티머시 조 씨는 VOA에 이 문제가 북한과 자유세계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봐주는 국익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가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게 중심적인 포인트인데 저희 북한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상징성이고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북한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프리덤 하우스는 또 표현과 신앙의 자유, 법치 등 15개 영역으로 분석한 시민적 자유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검열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 한국 등에서 북한 당국의 전파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파와 중파를 통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고 컴퓨터 휴대용 저장 장치인 USB, SD카드, 전단 등을 보내는 활동도 최근 많아졌는데 한국 당국은 전단과 다른 정보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금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1일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촉진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접근성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 백신 배분 프로젝트 코백스를 운영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는 미국이 최근 백신 제공을 약속한 중저소득 국가 92개 나라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비 대변인은 11일 코백스를 통한 미국 기부 백신 5억 회분을 지원받는 92개국에 북한이 들어가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10일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해 코백스가 지정하는 92개 중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 국가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기부는 코백스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제한된 재원과 백신 구매 역량을 가진 92개국과 아프리카 8개 나라에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산 정권에 의해 희생된 전 세계 1억 명을 기리는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의 추모식이 11일 미국 의회 근처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4년째인 추모식에는 옛 동유럽 공산권 국가인 헝가리와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 18개 나라 워싱턴 주재 대사관들의 헌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의 리 에드워즈 위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현재 15억 명 이상이 여전히 중국과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의 공산정권 치하에서 살고 있다면서 이들이 자유로워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미국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VOA에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독재하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